안녕하세요. 안양시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연합회 총무를 맡고 있는 함동훈 사회복지사입니다. 저희 연합회는 안양 내에 있는 모든 장애인 주간보호센터의 연합 모임입니다. 2017년 연합회가 시작될 당시만 해도 단순한 네트워크 회의로 한두 달에 한 번 만나서 서로 안부를 묻는 그런 정도의 가벼운 만남이었지만 해를 거듭하면서 안양시 인권영화제나 장애인식 개선 캠페인을 진행하는 등의 성장을 계속해 왔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새해 2022년도 사업 방향과 공통 운영 방침 등을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자리를 만들 수 있게 되어 너무나 기쁩니다. 하지만 요즘 더욱 거세어진 코로나 사태로 인해 직접 얼굴 뵙지 못한 점 안타깝게 생각하며 이렇게 비대면으로나마 인사드리며 앞으로 연합회와 안양 내 모든 주간보호센터를 응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첫 사업 설명이라 미숙한 점 많겠지만 앞으로 함께하는 마음으로 계속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사업 설명에 많은 분들이 축하 말씀을 해주셨는데 특별히 두 분은 영상으로 축하의 말씀을 보내주셨습니다. 두 분 만나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양시의회 윤경숙 의원입니다. 안양시 장애인 주단기보호시설연합회 안양시 지부의 탄생을 축하드립니다. 연합 행사를 통한 이용자들의 만족과 시설 간 유대 강화를 꾀하고 장애인 복지 환경의 질적 향상은 물론 지역사회와의 통합을 이루는 데 기여하기를 바랍니다. 안양시 장애인 주단기보호시설연합회를 뒤에서 물심양면으로 응원하고 그리고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역할을 다 하겠습니다. 힘껏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안양시 사회복지사협회 회장 유승용입니다. 먼저 안양시에서도 장애인 주단기보호시설연합회가 새롭게 발족하게 됨을 안양시 사회복지사들과 함께 축하해드립니다. 새롭게 발족되는 안양시 장애인 주단기보호시설연합회가 관내 장애인들을 위해 양질의 보호 서비스를 제공함과 동시에 시설별 서비스의 편차를 줄임으로 장애인 복지 서비스의 질적 향상에 도움을 줄 것을 확신합니다. 시설별 상이한 서비스 요소들을 각 시설별 협의를 통해 관내 시설의 질 높은 균등한 보호 서비스를 제공하고 안양시 장애인들이 차별받지 않는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연합회가 중심이 되길 기대합니다. 또한 궁극적으로 시설별 상호소통을 통해 안양시 장애인들이 보다 안전하고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이 되어 장애인들의 즐거운 삶이 보장받을 수 있는 목표가 달성되길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다시 한번 연합회 발족과 함께 진행되는 사업 설명회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양시의회 운영위원회 윤경숙 위원장님과 안양시 사회복지사협회 유승용 회장님의 축하 말씀 감사드립니다. 오늘 사업 설명회는 저희 연합회에 대한 소개와 공통 운영 지침안 그리고 대기자 관리 규정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시간으로 시간상으로는 20분 내로 간단히 진행될 예정입니다. 원래 계획에는 마지막 질의응답을 통해서 저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은 없는지 확인하고 점검하는 시간을 가지려 하였으나 비대면 진행으로 인해 질의응답이 원활히 진행되지 못할 것 같습니다. 혹시 내용 중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의견이 있으신 분은 각 기관의 담당자분들과 상담을 통해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발표 내용은 연합회의 회원기관의 최소한의 공통된 부분이며 많은 기관이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각 기관의 사정에 따라 세부적인 사항은 달라질 수 있음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이어서 안양시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연합회의 회장을 맡고 계시는 정택숙 회장님의 연합회에 대한 소개 말씀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경기도 장애인 주간보호시설협회 안양지부장 정택숙입니다. 바쁘신 가운데 장애인 주간보호센터 사업 설명회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 비대면으로 진행하게 되어 아쉬운 점 모두 같은 마음일 거라 생각하며 우선 사업 설명회를 시작하기 전 안양시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정부의 장애인 거주시설 소규모 정책과 타의시설 정책 등의 영향으로 지역사회 내에서 주간보호시설의 기능이 중요해진 시기에 안양시에서는 전국 최초로 협동조합의 주간보호센터를 정식 인가하여 장애인과 가족의 돌봄 부담 경감을 지원하여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애써주신 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협동조합의 주간보호시설이 개소하며 지부 설립 자격 요건 충족으로 사회복지법인 2곳, 사회적 협동조합 3곳, 사단법인 1개소 총 6개 기관으로 2020년 7월에 경기도 장애인 주간보호시설협회 안양지부 정식 회원으로 지부 등록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부의 설립 중요한 목적은 첫 번째로 안양시 관내 주간보호시설 간의 다양한 교류를 바탕으로 장애인 복지 기반 구축을 통한 이용 환경의 질적 수준 향상 도모 및 서비스 공유 기회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로 연합 행사를 통한 이용자들의 정서적, 신체적 잠재력 향상을 꾀하고 시설 간의 유대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로 종사자들의 전문성 강화와 지역사회 자원의 개발, 안양시 장애인 복지 인프라를 구축하고 마지막으로 장애인 복지 환경의 질적은 향상은 물론 지역사회와의 통합화를 이루고자 합니다. 시설 현황을 보면 안양시의 주간보호 시설 현황을 보시면 99년에 관악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설립을 시작으로 수리, 다누리, 만안, 희망아카데미, 열손가락, 행복플러스까지 7곳이 정식 인허가를 받아 돌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올해 복지관에서 운영되던 주간보호센터 3곳은 완전 분리 독립된 상태입니다. 연합회 사업 2022년도 연합회 사업을 살펴보면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서 연합회 사업은 진행되지 못한 점은 아쉽지만 네트워크 회의를 통해 기관 현황이나 정보 공유 등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22년도에도 코로나 상황을 고려하여 사업을 진행할 것인데요. 첫 번째로 각 시설 이용인 간의 단합 및 인식 개선 활동으로 연합 걷기대회, 체육대회, 연합 나들이를 계약하였고 또한 종사자 역량 강화, 현장 이슈, 복지 인프라 구축 등을 위해 종사자 인권 교육, 신입 직원 역량 강화, 직원 워크숍 등을 계획하였습니다. 또한 안양지부 운영의 내실화 및 발전 방향 모색, 연합 행사 기획 등을 위한 네트워크 회의나 실무야 TF팀 회의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연합회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저희 연합회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준비한 2022년 이후 사업의 방향과 변화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말씀드리는 내용은 연합회의 공통 운영 규정안을 토대로 작성한 것이며 이 공통 규정이 저희로서도 처음 시도해보는 것이기 때문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계속해서 수정, 보완해 나갈 계획입니다. 오늘 사업 설명의 내용 중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바로 이용 기간과 이용 연령에 대한 변화입니다. 첫 번째, 이용 기간의 연장입니다. 안양시에는 올해까지 6개의 주간보호센터와 한 곳의 단기보호센터가 운영 중에 있었으며 회장님이 앞서 설명하신 부분을 자세히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최근 한 곳이 더 오픈하여 총 7곳의 주간보호센터가 운영 중이며 또 앞으로도 개소를 준비하는 곳이 있다고 합니다. 이런 주간보호센터의 수적 증가는 분명히 주간보호센터를 이용하시는 이용인과 가족분들의 염원이 반영된 좋은 결과라고 생각되며 저희 연합회에서도 이제 단순히 보호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닌 다양한 욕구를 반영하며 서비스의 질적인 부분도 계속해서 변화하며 성장해가는 모습을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먼저 시작하는 것은 이용 기간에 대한 불안감 해소입니다. 지금까지 안양시의 주간보호센터는 그 수가 부족하여 3년이라는 이용 기한이 있었습니다. 3년이 어떤 분에게는 길다고 느껴질 수도, 또 어떤 분에게는 짧다고 느껴질 수도 있지만 확실한 것은 마음 놓고 이용하기에는 다소 짧았던 것이 현실입니다. 하지만 많은 부모님들의 지속적인 염원과 안양시의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주간보호센터의 수가 벌써 7개소로 확대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먼저 부모님들의 가장 큰 염려인 이용 기간에 대한 부담을 해소하고자 3년의 이용 기한을 5년으로 연장하기로 하였습니다. 이것은 단순하게 생각해보면 2년이라는 시간만 늘어난 것이 아니라 앞으로 안양시의 지속적인 지원과 인프라 조성에 따라 궁극적으로는 이용 기한이 없이 있고 싶은 기간 동안은 마음껏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저희의 바람입니다. 5년의 이용 기한은 2022년 새롭게 시작되는 해부터 적용되며 2022년 이후로 이용 계약서를 작성하시는 신규 이용인부터 최대 5년까지 이용하실 수 있게 됩니다. 물론 최대 이용 기간은 말 그대로 최대이며 3년을 이용하신 후 다른 기관으로 옮기실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세부적인 내용은 각자 가까운 기관의 담당자를 통해서 더 자세히 알아보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릴 내용은 이용 연령의 변화입니다. 우리나라의 고령화 현상은 먼 미래에나 벌어질 걱정이 아니라 당장 직면한 현실입니다. 때문에 저희 연합회에 속한 기관들에서도 이용 연령에 따른 보호자분들의 걱정을 진정으로 받아들이며 이용 연령에 대한 기한을 점차 늘려나갈 계획이며 차후에는 나이 때문에 기관 이용이 어렵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연합회 각 기관에서 가지고 있는 이용 기한을 늘려 궁극적으로는 나이 때문에 다니고 싶은 시설을 다니지 못하는 부분이 없게 하겠다는 게 저희 연합회의 생각입니다. 이를 위해 먼저 수리주간보호센터는 2022년 신규 이용자 모집 시 한계반을 고령화 반으로 편성하여 45세 이상의 고령 장애인에게 우선권을 드릴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여러분께 말씀드릴 2022년의 변화 중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연합회에서도 처음 시도하는 이용 기한과 연령의 변화에 따른 각 기관의 준비가 조금은 미흡할 수도 있겠지만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내용 중 마지막 부분은 대기자 접수 및 운영에 대한 내용입니다. 현재까지 저희 연합회 소속 기관의 정원은 모두 134명이며 대기자는 208명입니다. 대기자가 정원에 비해 대략 2배 정도인데 막상 저희가 입소 자리가 있어서 가정에 전화를 드려보면 적게는 4명에서 5명, 많게는 40명이 다른 곳을 이미 이용하고 있거나 현재는 이용할 마음이 없다는 등의 여러 가지 사정으로 입소를 보류하십니다. 이것은 앞날에 대한 불안감으로 꼭 주간보호시설에 대기할 필요가 없는 많은 분들이 한꺼번에 여러 곳에 대기를 하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입니다. 예를 들어 초등학교나 중학교 학부모님 또는 타 기관을 이용하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이 주간보호센터에 대기하거나 한 기관에 등록하시면서 바로 다른 기관에 대기를 걸어두시는 등의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렇게 미리미리 대비하시는 어머님들의 마음을 모르지도 않고 지금까지 안양시의 주간보호센터의 수도 많지 않았기 때문에 그게 꼭 틀린 방법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많은 곳을 동시에 대기하시는 것은 다른 부작용이 발생하는데 첫 번째는 주간보호센터를 이용하신 분들의 통계가 정확하게 나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정확하게는 아니더라도 주간보호센터를 이용하시길 원하는 분들은 몇 명인지 또는 이용하거나 대기하는 분들의 나이나 성별, 장애 유형이나 정도 등을 통계로 앞으로 사업 방향을 설정할 때에도
이는 큰 문제로 다가옵니다. 더욱 중요한 두 번째는 대기자가 많다는 걱정 때문에 한 기관에 이용 중이시더라도 다른 기관에 입소할 수 있다는 연락을 받으시는 경우 3년이라는 짧은 이용기한도 다 채우지 못하고 부랴부랴 옮기는 모습을 종종 본다는 것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처음 간 곳이나 오래간만에 간 곳에 다시 적응하는 것은 비장애인에게도 어려운 일입니다. 더구나 주간보호센터 이용인들은 이런 경험을 이미 어렸을 때부터 오랫동안 해왔습니다. 이는 결코 좋은 경험이 아니라는 것은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이라면 아실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이 사업 설명을 들으신 분들은 모두 아시는 것처럼 이미 많은 기관이 설립되었거나 또 생길 예정이며 꼭 주간보호센터가 아니더라도 안양시의 장애인 서비스 인프라는 점점 나아지고 있습니다. 또한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연합회 각 기관의 이용 기간과 이용 연령의 변화는 이용인과 가족분들의 안정감을 한층 높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진행되어 왔던 대기자 접수의 형태를 조금 더 나은 방향으로 발전시키고자 합니다. 앞으로 말씀드릴 대기자 접수 규정은 무분별한 대기를 방지하고 욕구 파악이나 현황을 정기적으로 유지하여 더욱 나은 서비스 제공과 올바른 사업 방향을 잡기 위한 것입니다. 일반적인 부분은 간단하게 읽어보기만 하고 중요한 부분은 설명드리겠습니다. 1번, 발달장애인과 뇌병변 장애인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한다. 2번, 이용하기를 희망하는 장애인은 전화 또는 내방을 통해 각 기관 대기자 명부에 등록한다. 3번, 대기자 명부에 등록하는 경우 1년 이내 입소할 수 있어야 하며 대기하고자 하는 기간이 1년을 초과 시 대기자 등록을 할 수 없다. 3번이 가장 중요한데요. 앞으로 대기자는 아무런 기관도 이용하지 않거나 이미 이용하고 있는 기관이 있다면 자녀 이용 기간이 1년 이내인 경우에만 대기자를 받는다는 말씀입니다. 제가 있는 수리주간보호센터의 대기자의 경우 초등학교나 중학생도 다수 있는데 하교 후 이용할 수 있거나 순회교육 등으로 학교생활과 주간보호센터 이용을 동시에 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기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또한 한 기관을 이용하면서 두세 곳에 동시에 대기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 경우에도 이미 이용하시는 기관의 잔여 기한이 1년 이하일 때 원하는 곳을 대기해 주시면 됩니다. 4번, 1년 이내 이용 실적이 없는 경우 대기자에서 삭제할 수 있다. 5번, 대기자 입소 평가를 거쳐 입소 계약 작성일로부터 5년까지 이용할 수 있다. 6번, 안양시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연합회 회원기관은 월 1회 이용인 및 대기자 명부를 공유하여 실제적인 대기자 관리 시스템을 운영한다. 7번, 2022년 1월 계약자부터 적용한다입니다. 여기까지가 2022년 안양시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연합회의 사업 설명이었습니다.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의 종사자들은 이용자들의 의미 있는 하루를 지원하기 위해 열정과 노력을 아끼지 않겠으며 이용인들의 사회인으로서 평범한 삶을 이어나갈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오늘 주신 의견을 바탕으로 장애인 욕구와 필요에 맞는 복지 서비스를 마련하고 실효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데 더욱 힘쓰겠습니다. 감사합니다.